지금부터 개성차 지부 28대 임원선거 지회장 후보 정책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정책 토론에 진행하게 된 선거관리 광주지회 간사 조용훈입니다. 2부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 후보 인사, 선관위 공식 질의, 상호 지명 토론 순으로 진행하며 순서는 기합의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부는 1부가 끝난 뒤 후보별 기조 발언, 공약 설명에 진행하며 이 내용은 동영상 유세로 대처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넘기시 마이크를 자동으로 꺼지며 끝나기 10초 전 타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정책 토론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후보별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호 2번 강동주 후보님은 1분 이내로 자기소개 및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광주지회장 후보 강동주 동지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위기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의 위기는 권력화되고 관료화된 간부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노동조합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는 현장에서 답을 찾곤 했습니다. 그러나 조끼 입은 간부는 기득권 세력이 되었고 관료화된 간부는 현장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나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무용지물입니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번뜩이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조합원과 동고동락하는 따스한 어머니 같은 노동조합, 든든한 아버지 같은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박동철 1분 이내로 자기소개 및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3번 광주지회장 후보 박동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운동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3번은 노동조합을 혁신하고 조합비 인하 및 투명화를 약속드렸습니다. 외부감사 도입 및 회계상시 열람 등 회계감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패 간부는 조합원 제명 등을 통해 노동조합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시적 감시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미래를 주도해야 합니다. 전동화 체계의 전환을 먼저 제기하고 미래를 대비해 조합원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노조의 소통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독단과 독선을 몰아내고 합의정신을 살려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은용철 1분 이내로 자기소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광주지회장 후보 은용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십 년간 싸워서 지켜온 임금과 단협반납, 비리로 상직 간부가 구속당해도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이게 노동조합이냐 울분을 토합니다. 기호 1번 은용철 조합원이 분통 터지는 일 만들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조합원의 피와 땀을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조합원과 소통과 공감으로 조합원이 필요한 것을 대신 해내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선관위 공식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개성차 광주에 차지하는 비율이 25% 차지하는데 광주의 발전에 대한 전망과 지역 노동조합 발전에 대한 후보들 생각 2분 동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호 3번
박동철 후보부터 2분 답변 바랍니다. 기호 3번 박동철입니다. 저는 노동조합의 발전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공정과 제 몫을 다하는 책임만이 노동조합을 올곧게 세울 수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제도와 각종 규정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문제는 제도나 규정이 미비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저 박동철은 노동조합 신뢰 차원에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회계감사 제도를 촘촘하게 바꿀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공정과 상식, 반칙이 통하지 않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공정한 전환 배치입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 활동과 대의원, 집행부의 자정 노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측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자동화, 외주화의 핑계로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강제히 내야지만 고용연장, 정년연장을 쟁취할 수 있고 미래 고용을 확보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사측과 싸우는 활동가 대의원을 노동조합이 지켜주지 못하고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약속합니다. 노동조합이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활동가들이 사측과 한판 승부할 수 있는 든든한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저 박동철이 만들어가겠습니다. 노동조합의 미래, 개혁, 혁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1번 은용철 2분 이내로 답변 바랍니다. 기호 1번 은용철입니다. 지역 발전의 핵심은 바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최대치로 올라가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제자리를 걸음하는 가운데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광주 지역을 지탱하는 기아차의 책무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연결하여 기아차 내 부품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해내고 지역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아카데미 운영, 광주 시내 학교 등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일자리 확보 방안을 창출해내겠습니다. 또한 지역 노동조합 동지들과의 유대적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 노동조합 내 사회연대실 운영을 고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역 내 노동조합 동지들의 고민과 발전 방향을 우선 고민하고 지역 내 지하차 광주지의 책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검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강동주 의원님 2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지역 제조업 대기업으로는 금호타이어와 기아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1차 협력업체 50여 개, 2차 협력업체 100여 개, 포함 약 150개 정도가 현재 광주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원가 절감이나 비용 절감을 앞세워 협력업체에 부담을 주는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기업 사업장 노동조합으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평가를 받을까를 생각했을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지역에서 모범을 보이고 선도해야 할 노동조합이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역할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성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후보님들 답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자유지명토론 시간입니다. 방식은 각 후보별 5번을 저지며 질의위에 후보들과 함께 답변만 할 수 있습니다. 후보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호 1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강동주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당질 관련해서 후보님께서도 현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식단가 인상을 해도 식사질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조합원이 직접 선택하는 식단 선호도 조사를 통해 하위 10% 반찬 대출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강동주 후보께서는 지금의 식당질 개선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20대 사무장 그리고 22대 수석을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했던 게 식사질 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동종사라든지 병원 직접 시식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뉴의 다양성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식단가를 올리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식사질은 어느 정도 상향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조합원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식당 이원화를 좀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메뉴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특화된 메뉴를 개발해서 조합원 동지들이 만족할 만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철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5년 일공장 5부 유원 양산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주 공장에서 첫 전기차 양산입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보고서 및 언론 자료를 보더라도 전기차 부품 35% 감소 등 조합원 고용에는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집단적 전환 배치, 고용 축소, 노동 강도 강화에는 절대 사인할 수 없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박동철 후보께서는 일공장 전기차 공장 재편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26대 사무장을 역임하면서 이 공장 NQ5 양산을 진행하면서 사측에서 58명의 인원을 감축시키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대의원이 하나가 되어 단 6명의 인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겁니다. 금속에서나 사측에서나 언론에서나 전기차가 들어오면 마치 많은 고용이 감소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안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장 내 PE 모듈을 유치를 하고 또한 대의원,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하나가 되어 같이 대응한다라면 충분히 고용 감소에 대한 불안을 막아낼 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두 후보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2번 강동주 후보 질의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은용철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지부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질문했기 때문에 광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용철 후보님께서는 27대 임원선거 당시 대폭풍의 피해를 받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당선만을 생각하고 불법 대폭폰을 사용하고 폐륜적 문자와 사문서 유지에 따른 불법적인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깨끗한 선거 문화에 대한 방법과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처음 진행되는 토론회입니다.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첫 질문부터 무거운 질문에 좀 실망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체불명의 SNS 등 비방 카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네거티브 근절의 풍토를 바꾸는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저희 선대본은 이번 선거를 네거티브 없는 정책과 비전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도적 부분은 개선해서라도 지하차 지부 임원 선거에는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무슨 선거 문화를 훼손시키거나 그러려고 드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워낙
이 문제가 뜨거웠고 이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고 이 문제가 결국은 선거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호 3번 박동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광주지회 사무장님을 하셨는데 26대 집행 과정에서 이제 저는 조립했기 때문에 조립에 노동 강도 문제라든지 라인 수당 문제라든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라인 수당 관련해서 요구가 있었는데 라인 수당이 환경 개선금 149억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휴게룸 이런 개선하는 데 사용됐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올해도 또 라인 수당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무장님 하셨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인 수당 문제 관련해서는 한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26대 집행 당시 라인 수당 관련해서 요구했던 게 사실이고 부족하지만 5천 원의 라인 수당을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추가 라인 수당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회사에서는 현대차 눈치 보기로 교섭이 막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504억의 조립 환경 개선금으로 대신 쟁취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라인 수당의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도 누구보다도 더 간접 부분보다는 라인에 고생하신 동지들이 반드시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남았나요, 간사님?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의 노동 강도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철 후보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한 26대 사업으로 웨어러블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불편함들이 있다고 처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조합원들이 불편감을 호소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선된 웨어러블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설비 투자를 통해서 노동 강도가 완화되는 부분들 공구 경량화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운영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 관련해서 광주는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박동철 후보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호 1번 운영철 후보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보물을 바라보면 백정원에게 자문을 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질 개선입니다. 하루에 강주 공장에는 일일 식수량이 10,000에서 12,000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철 후보는 25대 새희망 집행부 때 구성원으로서 어머니 밥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식사질이라는 게 개선된 게 우리가 체감이 느낄 정도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를 하루에 잘하면 하루 종일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식사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질 개선 관련해서는 기호 1번 진영에서도 공약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는 25대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밥상이란 내용으로 그때 당시에 복지부장을 했던 상직 간부가 새벽 3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다 점검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식사 질 개선이 잘 됐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면서 전때에 식단가를 인상을 했지만 제자리였습니다. 그건 즉 현장에서 나오는 말들은 식단가 인상이 됐다라도 이게 식단가에 들어가는 식사질 개선이 아닌 인건비로 다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사항에 백종원 자문을 구하겠다는 것은 저희 기아자동차 내의 식사 인원이 광주 공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 공장으로 봤을 때 식수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3만 명이 넘는 게
우리 그 기아자동차의 식당 그 식수 인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단가 인상을 했을 때 그 단가 인상만큼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식단가로 그 식사실 개선 이상을 할 수 있는가 자문도 구하고 또 다른 업체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그 식단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선을 할 수 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조합원들 선호도 조사를 해가지고 하위 10%의 반찬은 퇴출을 시키고 인기가 많은 그 반찬은 더욱더 개선을 해가지고 그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어쨌든 식사질 개선 관련해서는 하위 반찬을 퇴출시키고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아무리 많이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식단가 아무리 많이 올려도 개선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명절을 앞두고 대목을 앞두면 항상 시장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식사질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질 개선을 위해서는 물가 연동을 위한 식단가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강동주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기호 2번 진영의 런닝 후보들이나 집행 후보들을 보면 사실 4개 조직이 지부 같은 경우는 4개 조직이 연대연합을 통한 선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광주지에는 3개 조직이 어쨌든 통합 연대를 해서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연합 조직에 대한 자리 나눠먹기, 집행에 대한 권력 찬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은 민주연장 집행부가 더 책임이 크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과거에 이제 27대 선거를 치르면서 위기 돌파라는 연합체를 구성해서 책임 집행을 하겠다고 하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세계 조직이 연합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위기 돌파가 위기 자초를 했습니다. 사실 비리의 온상이 되고 노동조합이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합을 하고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박동철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제도나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20대 때도 제 직선제 때 사무장을 했습니다. 연합집행부 구성해서 아무 문제 없이 집행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자가 어떤 철학을 갖느냐 이런 문제지 연합이네 단일이네 지금 우리 런닝메이트 구조가 단일 런닝메이트 구조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가능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아자동차 28대 임원선거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각 후보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드리며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